안녕하세요. 건강900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밤마다 겪는 고민, 잠이 안 오는 이유와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이 한 숟갈로 숙면을 되찾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이 진짜로 편안해지는 수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1살의 김명수 씨는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졸린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요. 아내는 옆에서 편안하게 코를 고는데 명수 씨는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 차가운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3시, 4시가 되어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명수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불면증이라고 진단했고 수면제를 처방해줬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 자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더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약에 의존하는 게 두려웠죠. 내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명수 씨는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예전보다 얼굴빛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요즘 잠 잘 자나? 명수 씨가 물었습니다. 친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너처럼 못 잤어. 근데 이거 하나 바꾸니까 완전히 달라졌지. 그 순간 명수 씨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혹시 자신도 변할 수 있을까?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명수 씨처럼 밤마다 뒤척이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새벽을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 바로 이 한 숟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명수 씨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 불면증의 원인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게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과 불안이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뇌가 아직 쉴 시간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밤 11시 이후에도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보다 약 40%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둘째,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저녁을 일찍 먹거나 너무 적게 먹으면 밤사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몸은 위기 상태라고 판단해서 다시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이것이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저혈당은 수면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명수 씨도 새벽 3시쯤 자주 깼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바짝 말랐다고 합니다. 셋째,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게 충분히 나와야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밝은 조명 아래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책에서 보니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어두운 방에 있어도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명수 씨는 이 모든 걸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잠들 준비가 안 되어 있었구나. 그는 잠이 오지 않는 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상태 문제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이 편안하게 잠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을 안정시키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잠들기 전 혈당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수 씨는 친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렇게 잘 자게 됐어? 친구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담긴 꿀병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돼. 자기 전에 한 숟갈만 먹어봐. 명수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 밤 바로 시도해봤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티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치고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 같으면 1시간은 뒤척였을 텐데
그날은 20분도 안 돼서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반신반의하던 마음은 다음 날 아침 사라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스스로 눈이 떠졌고 몸이 개운했습니다. 머리도 맑았고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제대로 잔 느낌이구나. 명수 씨는 그제야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기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꿀은 왜 이런 효과를 낼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꿀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첫째,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해 꿀을 먹으면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립토판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 잠복기, 즉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꿀의 포도당과 과당은 천천히 흡수되는 당분입니다. 이 당분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어 밤사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전문가들은 글리코겐은 수면 중 뇌와 몸의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몸은 위기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코르티솔 분비를 줄입니다. 그 결과 새벽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꿀은 인슐린 분비를 약하게 자극합니다. 인슐린이 조금 나오면 트립토판이 뇌로 더 쉽게 전달됩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단백질 음식에는 트립토판뿐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들이 경쟁하면서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걸 방해합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나오면 다른 아미노산들은 근육으로 가고 트립토판만 뇌로 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멜라토닌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명수 씨는 이 원리를 알고 나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방법이구나. 그는 매일 밤 꿀 한 숟갈을 습관처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수 씨가 실천한 루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 취침 30분 전, 따뜻한 물 준비하기.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몸이 긴장하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뜻한 물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위를 편안하게 해서 소화를 돕고 몸 전체의 온도를 살짝 올려줍니다. 체온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이제 잘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합니다. 두 번째 단계 꿀 한 티스푼 녹여 마시기. 꿀의 양은 약 5g, 즉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과다 섭취가 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꿀을 따뜻한 물에 잘 녹인 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십니다. 이때 급하게 들이키지 말고 입안에서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삼키세요. 꿀의 달콤한 맛과 향이 뇌에 편안함의 신호를 보냅니다. 명수 씨는 이 과정을 약 5분 정도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마치 차를 마시는 것처럼 여유롭게 즐기니까 마음도 차분해지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만들기. 꿀물을 마신 후에는 조명을 최대한 낮춥니다.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고 텔레비전도 끕니다.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 정도만 켜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을 작게 틀어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명수 씨는 파도 소리나 빗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소리가 규칙적이니까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번째 단계 호흡에 집중하기. 침대에 누운 후에는 복식 호흡을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합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지금 편안하다라고 속으로 되뇌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명수 씨는 이 호흡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네 가지 단계를 매일 밤 반복하면 몸이 이 루틴을 잠들기 전 의식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화라고 부르는데
꿀의 향과 따뜻한 물의 감촉이 잠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명수 씨는 일주일 정도 이 루틴을 지속하자 꿀물만 마셔도 몸이 스르르 이완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꿀향만 맡아도 졸려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꿀이 적합한 건 아닙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도 엄연히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당뇨가 있는 분들은 꿀 대신 다른 대안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꿀 대신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트립토판과 안정적인 당분을 제공하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칼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슘은 뇌에서 멜라토닌을 만드는 과정을 돕는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컵을 자기 전에 마시면 꿀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뿐 아니라 마그네슘과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전문가들은 바나나 한 개는 자연이 준 수면제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전에 바나나 반 개 정도를 먹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근육도 편안해집니다. 셋째,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책에서 보니 캐모마일 차를 2주 이상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에 꿀을 살짝 타서 마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명수 씨의 아내도 당뇨가 있어서 꿀 대신 따뜻한 우유를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꿀물 마시는 걸 보고 저도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우유를 마시니까 저도 잠이 잘 오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수면 루틴을 만들자 두 사람 모두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꿀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한 숟갈이 적당하고 그 이상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거나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은 반드시 천연 꿀을 선택하세요. 가공된 꿀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명수 씨는 지역 양봉장에서 직접 구입한 토종 꿀을 사용했습니다. 향도 진하고 맛도 깊어서 더 좋더라고요. 명수 씨는 꿀 한 숟갈 루틴을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잠드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도 1시간 이상 뒤척였는데 이제는 평균 15분 안에 잠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고 몸이 편안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감겼어요. 둘째,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매일 새벽 3시쯤 깼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깹니다. 그것도 화장실 때문에 깨는 거지 불안해서 깨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안 깨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완전히 달라요. 셋째, 낮 시간에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숙면을 취하니 낮에 졸리지 않고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명수 씨는 요즘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해서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가고 싶어요. 넷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감과 짜증을 유발하는데 잠을 잘 자니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늘어났고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명수 씨는 자신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어르신도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명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꿀 한 숟갈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효과 봤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박 어르신은 꿀에 생강을 조금 추가해서 마셨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꿀과 함께 마시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인 이 어르신은 캐모마일 차에 꿀을 타서 마셨습니다. 저는 우유를 못 마셔서 차로 대신했는데 이것도 정말 좋아요. 세 사람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수면 일기를 공유합니다. 어제 몇 시에 잤는지, 새벽에 깼는지,
아침에 기분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나눕니다. 함께 하니까 더 동기부여가 되고 재미있어요. 많은 분들이 수면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라고 여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세포를 생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둘째,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서 노폐물을 청소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에 독성 물질이 쌓여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체중 증가와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결과적으로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고 특히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책에서 보니 수면 부족인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는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높다고 합니다. 다섯째,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증가합니다. 수면과 정신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명수 씨도 불면증이 심했을 때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 의욕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졌죠. 하지만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이런 감정들도 사라졌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삶이 다시 의미 있게 느껴져요.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명수 씨는 이제 수면을 건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하지만 잠을 못 자면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는 이제 저녁 약속도 너무 늦지 않게 잡고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둡니다. 그리고 매일 밤 11시쯤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갈을 타서 마십니다. 이게 제 하루의 마침표예요. 이 시간만큼은 저를 위한 시간이죠. 지금까지 명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꿀 한 숟갈이 어떻게 숙면을 도와주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몸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거나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둘째, 꿀은 수면에 필요한 성분을 자연스럽게 제공합니다.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고 천천히 흡수되는 당분은 밤사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코르티솔 분비를 줄여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셋째, 꿀 한 숟갈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면 루틴입니다. 취침 30분 전 따뜻한 물에 꿀 한 티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이 습관을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넷째, 당뇨가 있거나 꿀이 맞지 않는 분은 대안을 사용하세요. 따뜻한 우유, 바나나, 캐모마일 차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수면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잘 자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매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집에 천연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마트나 양봉장에서 구입하세요. 가능하면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보온병이나 따뜻한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을 하나 준비하세요. 침대 옆 테이블에 꿀병과 티스푼을 미리 두면 더 편리합니다. 2단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합니다.
꿀 한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녹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십니다. 이때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조명은 최대한 낮춥니다. 편안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작게 틀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복식 호흡을 서너 번 반복합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나는 지금 편안하다라고 속으로 되뇌세요. 3단계 기록하고 확인하세요. 매일 아침, 어젯밤 수면이 어땠는지 간단히 기록하세요. 몇 시에 잤는지, 중간에 깼는지, 아침에 기분이 어땠는지 적어봅니다. 일주일 정도 기록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명수 씨처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작은 성취를 기록하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쌓아가세요. 여러분,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약이나 특별한 도구 없이도 꿀 한 숟갈만으로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명수 씨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20대처럼 개운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어요. 그의 말처럼 우리 몸은 올바른 신호를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숟갈을 타서 마셔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몸이 이완되는 걸 느껴보세요. 아마 오늘 밤이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자는 첫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수 씨처럼 박 어르신처럼 이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몸을 안정된 상태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꿀 한 숟갈,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나를 위한 30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족과 나눠보세요. 혹시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이 있다면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저도 효과 봤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볼게요. 같은 작은 다짐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수면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명수 씨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곧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꿀 한 숟갈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건강9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